2단원 약수와 배수 단원의 문제 해결력 키우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조건을 따져서 문제 해결을 해보자. 가로하고 세로에다가 같은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또한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자, 조건을 따져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간격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 10m 그리고 5m 가로 세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같은 간격으로 뭔가를 심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는 2m 간격으로 뭔가 말뚝을 놓을 거야 하면 10 나누기 2에서 5개를 딱 놓으면은 이렇게 말뚝이 놓여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2m 간격으로 놓으면요. 5 나누기 2 해보세요. 몫이 2가 나오면서 나머지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간격 사이가 길이가 이것도 나눠 떨어뜨리고 이것도 나눠 떨어뜨리는 수가 되어야 되겠고 두 수를 동시에 나눠 떨어뜨리는 수는 우리가 공약수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뭔가 설치할 그 물건의 간격은 두 수의 공약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는 63m, 세로는 4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이 있는데요.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자, 말뚝을 설치를 할 겁니다. 울타리를 그래서 만들 거예요.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설치해야 되고요. 말뚝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필요한 말뚝수를 구하시오. 이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 활용 내용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간격이 같아야 돼요. 일정한 간격. 그럼 이것도 나눠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고 가로도 나눠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둘의 공약수가 되어야 되겠고 그럼 공약수가 다 되느냐? 그런데 여기 조건이 또 있네요. 말뚝수가 가장 적게 사용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둘 때 자, 간격을 적게 해가지고 놓으면은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 여기다 놓고 좀 떨어뜨려서 놓고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고 하면은 그 수가 적겠죠. 아, 이 간격 사이가 멀면 멀수록 좋겠구나라는 거예요. 간격 사이는 뭐예요? 간격 그 길이는 우리 공약수라고 했는데 공약수가 크면 좋겠구나.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되겠군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자, 몇 개씩이 필요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m, 45m였습니다. 63과 45의 최대 공약수 구합니다. 97에 63, 95, 45. 자, 9m 간격으로 놓아주면 되겠고요. 자, 몇 개가 놓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7개가 5개가 놓일까요?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한 길이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9m 간격이 있어요. 9m 길이가 있는데 내가 3m씩 해서 가로등을 세운다라고 하면 자, 처음에 3m 가서 하나 세우고 자, 6m, 9m 이렇게 해서 3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처음에도 세우려면 하나를 여기 더 더해줘야 돼요. 9 나누기 3에서 3개가 나오는데 앞에도 세워야 되니까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일직선 길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지금 말뚝을 놓는 경우거든요. 그럼 여기는 따로 더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자, 이쪽 가로 부분에서 이렇게 말뚝이 놓이고 또 세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또 말뚝이 놓이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귀퉁이 부분에다가 말뚝이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서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여기가 만약에 6m라고 한다면 또 3m 가서 말뚝이 놓이게 되면서 내 귀퉁이 따로 우리가 더해준 개수 없이 필요 없이 말뚝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뚝이. 그래서 자, 가로와 세로에 각각 몇 개씩의 말뚝이 놓이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9m가 최대 공약수였잖아요. 자, 얘는 7개, 가로에는 7개의 말뚝이 놓이고 세로에는 5개의 말뚝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또 가로 하나, 세로 하나 이렇게 직사각형이 놓여 있으니까요. 말뚝을 7개, 5개, 7개, 5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총
24개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 24개고요. 한 번 더 같은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20m, 세로는 1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그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겁니다. 내 모퉁이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 자, 이런 말 들어가면 꼭 4를 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 아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 나무가 놓여진다라는 거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냐? 여기는 말의 표현이 최소한이라고 했고 아까는 가장 적게 사용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수가 적으려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멀어야 돼요. 그 소리는 공약수가 커야 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겠죠. 가로와 세로의 최대 공약수는요. 자, 4로 나눠볼까요? 5, 3 해서 4. 4m 간격으로 나무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에는 5그루의 나무가 놓여지고 세로에는 3그루의 나무가 놓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각각 가로, 세로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구할 수 있겠죠? 8, 2, 16. 나무는 16그루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략. 규칙 찾아 해결하기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10간이랑 12지의 반복에서 어떤 규칙이 있을 거다. 그것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 조상들은요, 연도를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이 10간하고요. 또 12지를 사용을 해서 나타냈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씩 짝을 지어요. 갑자년, 그 다음에 을축년 이렇게 표시할게요. 병인년, 정묘년 이런 식으로 무진년 이렇게 10개, 여기는 12개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얘가 10개니까 10개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긴 다시 어떻게 해요? 갑으로 가서 갑술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도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인데 이렇게 더 여러분들이 만난다라는 걸 알기 쉽게끔 더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나왔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은요. 무슨 년이었습니다. 그럼 2042년이 되는 해의 이름을 알아볼게요. 짜잔! 10간은 10년마다 반복을 하고요. 12지는 12년마다 반복을 합니다. 지금 2018년에서 2042년이 되려면 몇 년 후가 되죠? 2042 빼기 2018, 자, 24년 후네요. 그렇다면 10년씩 반복을 하니까 10년, 또 10년, 20년이 지나고 4년 후에 그 10간을 보면 되겠네요. 지금 무술년이니까 무에서부터 4, 4칸 뒤에를 보면 되겠군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 경, 신, 임. 자, 4번 4년 뒤니까 임이 돼요. 다음엔 12지는 12년마다 반복을 하거든요. 24년 뒤니까 12년 한 번, 또 12년 한 번 이렇게 2번 반복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술년이랑 같은 12지랑 나오는 거죠. 그럼 술이 되겠네요. 임술년 정답이 되죠. 다음 문제. 그럼 2018년에 태어난 사람은 개띠거든요. 2042년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띠가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24년 뒤잖아요. 아까 방금 풀었는데 여기서 빼니까 24년 뒤. 띠는 여기 12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12년마다 같은 띠가 나옵니다. 그럼 24년 뒤는요. 한 번 그리고 2번 돌아가서 다시 그 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개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4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개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